이번 시간은 고조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크게 중요한 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자, 이 건국 이야기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팔조법이라고 해서 고조선의 법을 또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고조선의 이제 세력 범위, 얼마큼의 영역이었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위만조선. 자, 먼저 건국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 다 알 겁니다. 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늘세계의 신이 있었대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세계에 이제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상세계를 계속 이제 탐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이제 계속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웅이 이제 내려와요. 지상세계로. 내려오는데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왔냐면 뭐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려와요. 자, 그래서 이제 환웅이 딱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태백산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거기에 어느 날 곰과 그다음에 호랑이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음, 곰과 호랑이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이제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끝까지 남아서 이제 사람이 된 게 이 곰이죠. 곰이 이제 사람이 됐고 곰이 이제 바로 웅녀죠. 웅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환웅이 이 웅녀랑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웅녀가 이제 좋아한 거죠. 그런데 주위를 딱 보니까 뭐 새들도 서로 이제 짝이 있고 뭐 동물들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웅녀가 환웅한테 가서 난 짝이 없어요. 짝 좀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 환웅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결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단군 왕검이죠. 자,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이제 우리 고조선 이제 건국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이야기만 딱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하나하나씩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환인과 환웅, 인간이 아니죠. 신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단군한 거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결국에는 하늘 신이다라는 거죠. 하늘 출신.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사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야. 자, 지배자들이 이제 지배를 하려고 해요. 지배를 할 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통치할 때 그런 이제 통치력이 더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선민사상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 뭐는 비, 구름이죠. 그러니까 다 어떤 이제 그 기후와 관련된 사람이죠. 바람, 비, 그 다음에 구름 이런 걸 이제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는 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농사를 지었던 사회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곰과 호랑이가 있었대요. 자, 실제 곰과 호랑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곰이 어떻게 쑥 마늘 먹고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곰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저번에. 자, 토테미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환웅이라고 하는 세력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세력들이에요. 자, 외부에서 온 이 환웅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다음에 환웅이 딱 와 보니까 곰을 믿는 부족이랑 호랑이를 믿는 부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랑이 부족들은 딴 데로 가고요. 곰을 믿는 부족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풀이를 하면. 자, 그리고 내려와서 이 단군 왕검이라고 있죠. 자, 이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제사. 그 다음에 왕검. 왕이잖아, 왕. 왕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자. 자, 이거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 자, 단군 왕검 한 뜻이잖아. 그러니까 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뜻과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야.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다 담당한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또 이 단군 이야기에 보면 단군이 이제 고조선을 이제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통치했냐 보면 자,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통치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자, 요게 이제 그 고조선, 건국 이야기, 단군 이야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여러분들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 바로 팔조법입니다. 자,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3개, 3개가 남아있어요. 자, 어떤 게 남아있냐면, 자,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게 한다. 상해자는 어떻게 하냐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고요. 속죄하려고 하면 1인당 50만 전을 내게 한다. 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노비가 된대요. 근데 노비가 안 되려면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 팔조법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팔조법을 분석해서 고조선 사회는 어떤 사회다라는 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하겠대요. 죽이는데요. 결국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이면 똑같이 죽이잖아.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주의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자는 곡식이니까 어떻게 돼? 곡식이니까 당시가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배상한다라고 하는 건 내 거를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 도둑질 하면 노비가 된대요. 노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계급사회였다라는 거, 계급이 있는 사회였다라는 거고요. 50만 전, 돈이죠. 화폐를 사용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팔조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세력 범위. 이걸 다른 말로 뭐 문화 범위, 문화의 범위라고도 이제 이야기해요. 자, 고조선 시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이라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없었어요. 국경이 없었어요. 국경은 삼국시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 지배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론하는데 그 추론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유물입니다.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고조선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세 가지 그 유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자,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자, 우리 고인돌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웠습니다. 청동기 시기의 무덤이었죠. 자, 근데 이 고인돌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서 여기 북쪽, 남쪽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들이 달라요. 북쪽은 탁자식이고요. 남쪽은 주로 바둑판식. 고인돌이 등장. 탁자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의 고인돌이고요. 바둑판식은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제 형태가 다르죠. 자,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여기 북쪽, 요령지방 이쪽에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탁자식 고인돌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탁자식 고인돌이 출토되는 지역이 다 고조선 땅이다?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탁자식 고인돌이 출토가 되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 자, 또 마지막으로 미송리식 토기. 우리 청동기 시기에 배웠었죠. 이 세 가지의 그 유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지역이 고조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의 어떤 이제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엄청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영역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럼 다시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요화 강이 있고요. 요 지역에서 이제 그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탁자식 고인돌이만 이제 출토가 됩니다. 뭐 북한에서도 출토되고요. 이런 데도 다 출토가 돼요. 출토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 형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비파형 동검이 막 출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밑에도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토기 등장해요. 미송리식 토기는 이쪽 평안도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해. 자, 그래서 요 세 개 유물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역의 고조선이 영역이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 이름인 거고요. 자, 위만이 통치한 조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표를 한번 쭉 그려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이 됐냐라고 했을 때 기원전 BC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다가 참고로 우리가 또 BC 2000년 이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청동기가 시작됐죠. 근데 좀 이상하죠. 국가라고 하는 거는 청동기 시기에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청동기보다 고조선이 더 일찍 건국을 한 거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잠깐 올라가서 이 청동기가 우리 이제 여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 시대다라고 한 거는 한반도에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이제 청동기가 내려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고조선이 이제 건국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더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한 300년 정도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 기원전 또 5에서 한 4세기 경에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원전 3세기에 보면 어떤 게 이제 등장을 하냐면, 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고조선에 뭐 부왕과 그다음에 준왕의 왕위 세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왕, 그러니까 왕이죠. 부왕이라는 사람이 준왕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어떤 지배자 막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직 명칭이 있습니다. 상, 대부, 장군이라고 하는 관직의 명칭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자, 기원전 194년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에요. 중국의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 어떤 혼란기, 그 혼란기 때 우리 그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 사람인데 당시 준왕 때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준왕이 이 위만을 이제 고조선의 어떤 국경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국경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위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이 조선을 차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이 위만조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철기는 이제 기원전 한 5세기경부터 이제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기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고요. 이때 이제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냐면 한나라고요. 여기 밑에 우리 이제 진국이라는 진나라, 이렇게 이제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조선이 한과 여기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야. 한한테 물건 사와서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개무역했다라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108년에 보면 이제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이유는 이제 지배층의 어떤 이제 내분 때문에 멸망을 하고요. 그때 이제 이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인데 이 왕검성이 이제 함락이 됩니다. 누가 공격했냐면 이거 중국 한나라가 공격합니다. 여기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이 한나라가 그러니까 이 멸망하기 전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이제 몇 차례 침입을 해와요. 그때 이제 고조선이 엄청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잘 막아냈는데 결국에는 고조선 지배층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서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조선 그 지역에다가 한사군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한이 만든 네 개의 군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뭐 낙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네 개의 한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해서 이제 관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에 이 고조선의 법이 60여 개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8개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법이 증가했다. 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나 나쁜가?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혼란하다라는 거야. 법이 없는 게 제일 좋죠.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지킬 거 다 지키고 이렇게 생활하면 제일 좋은데 법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가 혼란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법이 더 증가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추가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볼 건데, 위만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위만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아, 우리나라다라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흰옷이랑 상투를 틀고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죠. 그 다음에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이름을 유지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계속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었으면 고조선 쿠데타 성공했으면 나라 이름도 어떻게 돼? 중국처럼 바꾸겠죠? 중국 나라 이름의 어떤 특징은 뭐예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 진, 한, 막 이런 것처럼 다 한 글자란 말이야. 뭐 당나라, 막 이런 것처럼 다 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착 세력. 토착 세력이 땅에 붙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토착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착 세력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희 고조선 차지하고 나서도 원래 고조선 그런 관리들도 계속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로 해서 위만은 원래 고조선 사람이었는데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고조선에 대해서 이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팔조법, 그 다음에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 마지막으로 이만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